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하늘이 뿌연 9월 19일 화요일 박수종입니다. 저는 요즘 적지 않게 놀라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안보특보 사이에 주고받은 말들이 그러했거든요.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하더라도 연평도 시민들에게 포를 쏘고 천안함을 폭파시키고 금강산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사람들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미개한 탓이라고 돌려도 적어도 동족들에게 총을 쏘고 포를 쏘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정부 안에서 각각 달라서야 어떡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CNN 인터뷰 내용이나 문정인 특보의 생각은 같습니다. 내용이 즉슨 북핵은 북한의 체제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에게 이 정도 관용과 이해를 보이는 건 다 좋습니다. 통 큰 양보를 하지요.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 것들은 뭡니까?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문정인 특보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에게요.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데요. 민병도 의원이 송 장관에 향해서 직접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다음 달 12일부터 국정감사 시작되죠. 국감 준비 과정에서 국회가 부처 공무원 상대로 갑질을 했다, 군기를 잡았다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안정섭 위원장으로부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3부와 4부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이죠. 노동일 교수, 박상병 교수 두 분과 함께 정치의 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해 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교수라서 생각하는 게 자유롭다. 그 사람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떠드는 것. 말이 좀 심했죠. 심하기는. 청와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엄중주의 조치를 내렸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어떤 내용인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한다? 이게 오늘 의원님께서도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이게 경고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신 겁니까? 지금 이 핵 문제를 둘러싼 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은 국제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네. 국내 정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크게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태고요. 네. 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우리 정부 당국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예. 정부의 기본 방침, 노선 이것을 충실히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국회에서 발언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예. 전술핵 배치, 재배치 문제랄지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 문제랄지 예. 참수부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정부의 확고한 입장하고 어긋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예. 반복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 있고 네네. 또 신뢰감에 저하가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주변 국가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문정인 대통령 특보에 대해서 네. 뭐 떠든다 어떤다 하는 표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은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네.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발언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그런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예.
충분히 무슨 뜻에서 글을 쓰신 건지는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어떤,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너무 좀 도를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 민명도 의원께서도 워낙 글을 잘 쓰시고 필력이 강하신 분이시니까 옛날에 왕들은 이른바 6명의 신하를 거스리는 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충신, 성신, 직신, 지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 직신이 있습니다. 즉 직원을 하는 신하가 필요하다라는 말인데 송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자기는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쓴소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소신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수석 보좌관회의 맨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임기 이후에 처음으로 어떠한 이견도 얘기해도 된다. 이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언을 하는 신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은 이제 NSC랄지 혹은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랄지 혹은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기서 걸러지고 나면 걸러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라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였으면 어떤 정치적인 정보 감각이 조금은 뒤처질 수밖에 없으실 거고 그렇다 보면 또 저 같은 입장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필요한 분이다라고 하셔서 쓰시고 계시는데 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 즉 문재인 정부가 가져가는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어떤 기조,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하는 거 하고 또 전술핵 배치 문제도 청와대와 조금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고 대북 지원 800만 달러도 통일부의 생각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어떻게 조절하실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별도의 글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외국에 계신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책임 총리로서 훌륭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국방 통일팀을 불러서 한번 내부의 어떤 조율도 하고 정제도 하고 또 대외적 발언에 있어서의 어떤 기조 같은 것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통일팀의 단일한 기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 기조에서 이제 어긋나 있는 거는 우리 국방부 장관이시죠. 근데 국방부 장관 이제 발언 하나하나가 사실은 북한에 주는 시그널도 그렇고 주변 국가 주는 시그널이 있죠. 가령 참수 부대를 갖다 신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모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 부대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했을 때는 심리전일 수도 있고 압박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리고 한반도에 우발적 긴장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대북 지원 시기를 갖다 늦출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 같은 경우도 그런 거는 이제 관련 주무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술핵 배치 문제도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만 전술핵 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우선 중국의 경제 보복이 사드 때 몇 배에 달할 수 있다는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핵무장 도미노 상황으로 가서 동북아의 상황이 굉장히 항상된 불안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지금 현재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해 놓으면은 타겟이 분명해져서 우발적 핵전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를 통한 확장 억제를 갖다 기본 노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 확장 억제가 좀 더 구속력 있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정치적 언사인 해고상을 넘어서서 좀 더 구속력 있는
제도화를 갖다 바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네.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예. 전술핵 문제에 대해서 국방장관이 반복해서 얘기한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청취자분들이 충분히 듣고 평가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CNN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고 그 내용이 아마 문정인 안보특보의 아마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는데 북핵이 북한의 체제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대통령이 현재 국가 안보 상황을 놓고 북한을 달래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미국이나 한국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좀 지나친 저자세의 어떤 표현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말씀 좀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의도와 예. 계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정은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종당에 가서는 네.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에 보면은 핵을 포기했을 때 체제를 보장받지 못한다. 네. 이런 표현을 갖다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핵을 헌법과 당원에 명기할 정도로 그 네. 자체가 북한의 체제로서 체제의 상징화되어 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그 풀을 뜯어 먹어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핵을 핵무장을 자신들이 어떤 체제 안전, 체제 네. 보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네. 궁극에 가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네. 우리는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 대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확장 억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런데 네. 북한이 지금 핵무장을 한 이유는 예.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랄지 불가침 조약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체제를 안전 보장받겠다 하는 예.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예. 진짜 한반도의 안정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동북아 안전체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일방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반기한다고 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주한미군 철수랄지 한미동맹 무력화랄지 이런 문제까지 논의가 확장되는 상황은 미리 우리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서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히 하고 네. 또 주한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예. 또 그 동북아 안보체제가 무엇인가 분명히 얘기하면서 네. 미국 간에는 평화협정 또 국교정상화 또 미일 간에도 국교정상화 네. 남북 간에도 평화조약을 맺는 그 안보에 관한 풀옵션을 꺼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 또 한편에서는 과연 이런 안보에 관한 풀옵션을 갖고 얘기를 한들 네. 북한이 과연 동의를 하겠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은 결국 제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협정을 넘어서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까지도 가야지만 체제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경제와 안보 예. 두 가지 풀옵션을 꺼내놓고 우리가 예. 북한한테는 이러한 길이 가능하다. 예. 또 중국과 러시아, 우리 독일도 통일을 할 때 소련이랄지 영국이랄지 프랑스랄지 이런 주변 것들이 동의해야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까지 가려면 중국이랄지 러시아랄지 일본이랄지 주변 이해관계국들도 동의할 수 있는 경제와 안보의 풀옵션을 갖다 이제는 네. 꺼내놓고 얘기할 때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금 우리 민병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즉 북한이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체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결국 핵을 수천 개 가지고 있던 소련도 경제로 패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좀 더 자유시계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노력을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한국과 대화하고 미국과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이 나설 수 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섰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서 말씀이 딱 끊어지는 바람에 문정인 특보의 생각에 너무 의존하셨다가는 우리의 전략적 어떤 한계가 너무 노정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가져야죠.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썸씽 뭔가가 더 특별한 역할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북한 주변국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요. 결국 한반도의 최종적인 목적인 평화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길을 갖다 저는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련도 궁구에 가서는 핵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전안 때문에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금처럼 개방 없는 개혁, 그러니까 장마당 경제만 갖다 계속 고집한다고 해서는 일시적인 승리감에 도취할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 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안은 이것이다라고 제안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 민병도 의원님 다음에 한번 또 연결을 해서 요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 더 연결을 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외교 안보의 동시 병행 타결 또 황해 국제 경제도시를 통한 한반도 번영에 관한 제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도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